분별 중류를 설명할 텐데요. 분별 중류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그렇죠. 뭐를 이용한 거다? 끓는 점을 이용한 거다. 우리가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가 분별 중류를 이용할 수 있는 혼합물에는 물하고 에탄올처럼 서로 뭐하는 액체다. 그래서 섞이는 액체죠. 그러면 이때 분별 중류를 시키면 당연히 끓는 점이 어떤 낮은 에탄올이 먼저 증류되어 나오고요. 나중에 물이 증류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물만 끓였을 때랑 에탄올만 끓였을 때는 수평한 구간이 이렇게 본인의 끓는 점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하고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그래프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자신의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는데 그래프 기울기가 서서히 온도가 조금씩 좀 더 올라가는 듯하게 보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기화가 되면 될수록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에탄올의 기화를 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좀 더 본인의 끓는 점보다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게 되고 조금 수평한 구간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 하지만 나중에 끓어 나오는 물은 물만 끓어 나오기 때문에 방해하는 입자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수평한 구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 중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별 중류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여러 가지 유의점이 이제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이 끓임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갑자기 끓어 넘침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화돼서 나오는 기체의 온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온도계 끝부분 우리 이제 구부라고 하거든요. 이 구자를 이 구부라고 하는데 이 구부가 여기 보시면 요 가지 달린 플라스크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온도계 끝부분이 있어야지만 기화되어 나오는 물질의 온도를 재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돼서 나올 때 두 가지 이상의 액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먼저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도 따라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토막을 넣어두면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려서 액화시켜서 여러 번 증류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다시 한번 끓임 쪽은 뭐라고요? 갑자기 끓어넘침 방지, 유리토막은 여러 번 증류하는 효과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어요. 직접 해본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론상으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계의 여기 끝부분 우리가 구부라고 하는 끝부분은 이렇게 가지 달린 부분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끓어나온 기체가 이렇게 냉각기를 통과하거든요. 이게 냉각기를 통과할 때 이제 액화되어서 이렇게 시험관에 모일 텐데 액화시키는 냉각수의 공급은 반드시 찬물이 잘 보세요. 아래쪽에서 공급이 되죠. 아래에서 공급돼야 밀도가 큰 찬물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효율적으로 냉각이 되고요. 만약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쪽에다가 찬물을 공급하면 온도 차이로 이 시험관이 깨질 수가 있어요. 유리관이. 그래서 반드시 찬물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멀찌감치 아래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화시키면서 데워진 물은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끔 설치를 해준다는 거. 요 방향 꼭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냉각기가 또 기울어져 있죠. 액화된 성분을 잘 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유의 분리가 있는데 원유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거든요. 그럼 원유는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냐면 지금 이제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데 증류탑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증류탑은 이제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증류탑을 이용해서 분별 증류를 하면 끓는 점에 당연히 어떤 애가 먼저 끓을까요? 낮은 성분이 먼저 끓겠죠. 낮은 성분은 증류탑 위쪽이 온도가 낮아도 끓는 점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위쪽까지 기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증류탑 위쪽에서부터 먼저 분리된다는 거. 이 동그라미 친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원유 분리는 일단 무슨 방법이라고요? 분리 방법은 분별 증류고 이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이고 증류탑을 이용해서 끓는 점이 낮은 성분부터 증류탑 위쪽에서 먼저 분리한다.
원유의 분별 중류에서 제가 증류탑 설명드렸죠. 가열된 원유 중에서 이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돼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석유가스가 가장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는 끓는 점이 매우 높죠. 끓는 점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고체 상태로 빠져나간다는 거. 이제 증류탑은 아래쪽은 굉장히 온도가 높지만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위까지 기체 상태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원유의 분별 중에서 증류탑 위쪽으로는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이 그렇죠. 먼저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 4개가 가끔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분리된다고요? 그렇죠. 가솔린이 얘가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울 때 가로등, 경주, 중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이번에는 기체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질소, 산소나 뷰테인, 프로펜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입니다. 물에 잘 녹는 기체가 섞여 있을 때는 용해도차로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산소가 이게 이제 끓는 점이 질소의 끓는 점이 한 영하 196도 정도 되고요. 이 끓는 점은 외우지 않아도 아마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고 산소의 끓는 점이 그렇죠. 산소의 끓는 점이 영하 183도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 분리하는 방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소나 산소처럼 끓는 점 차이가 작은 기체 혼합물은 일단 공기를 온도를 몇 도로 낮춘 후에 그렇죠. 영하 200도까지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두 기체 모두 액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영하 200도 이하로 냉각시킨 다음에 다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서 여기서 표현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낮은 질소부터 먼저 기체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온도를 이제 영하 200도까지 낮췄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처음에는 모두 액체였다가 누구의 끓는 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렇죠. 질소의 끓는 점을 넘어서는 순간 질소가 기체 상태로 분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소 기체 분리돼서 나오면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분리되어 나오는 거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두 액체였다가 질소 기체 산소 액체였다가 다시 이제 질소가 기체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영하 196도랑 영하 183도 이 두 섞여 있는 혼합물의 끓는 점 사이 온도가 분리가 가능한 온도 범위가 되겠죠. 분리 가능한 무슨 범위다? 온도 범위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처럼 끓는 점 차이가 큰 기체 혼합물은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로페인의 끓는 점이 영하 143도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의 끓는 점이 높죠. 영하 0.5도죠. 그러면 왼쪽에 질소나 산소처럼 이런 혼합물처럼 온도를 영하 200도까지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끓는 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서히 온도를 냉각시키면 끓는 점이 높은 지금 여기가 뷰테인의 끓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은 자신의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뷰테인이 먼저 액체 상태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인이 액체 상태로 얻어지겠죠. 이렇게 기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겠네요.